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와 자기에서 전기 에너지의 이용과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러한 전기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전기 에너지와 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전기기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기 에너지란 무엇이냐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각각의 전기기구가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꾸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전기 난로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그리고 세탁기로 빨래를 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빨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통을 뱅글뱅글 회전시켜야 되죠. 이렇게 회전시키는, 운동하게 하는 에너지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운동 에너지는 또 다른 말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2학년 때 배웠었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이르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전기기구들은 전기 에너지를 많은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그럼 각각의 전기기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계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것을 계산할 때 이 각각의 전기기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비교하려면 같은 시간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할 거냐, 이것을 1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로는 와트를 사용하고요. W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무선 전기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력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격이라는 것은 이 전기기구의 알맞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전격 전압이 220V, 전격 전력이 1850W잖아요. 그럼 얘는 1초에 1850W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그러면 1W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꿨을 때 그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1줄이 얼마만큼의 에너지인지를 배웠어요. 1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렸을 때, 그때 일을 우리가 1줄이라고 해줬었고, 그렇게 들어 올린 그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1초 동안 그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게 1와트다. 그래서 우리의 전기 주전자의 경우에는 1850와트니까 1초에 1850줄의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 전기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이는 거니까 아마 열 에너지로 전환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방에 있는 조명의 전력이 50W야. 그러면 1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1줄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그렇게 운동 에너지의 1줄로 배웠기 때문에 1와트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양인지가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와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의 개념과 연관을 시킬 건데요. 혹시 기억하시죠? 전류, 전압, 저항 이것들과 이제 연결을 시켜 볼 거예요. 물을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압과 저항을 얘기할 때는 물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물이 있는데 높이가 높은 곳에 있는 것과 높이가 낮은 곳에 있는 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당연히 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지금 높이가 높을수록 한마디로 전기로 바꿨을 때는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를 때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랑 적은 양의 물이 흐를 때 언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거냐면 당연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겠죠. 이걸 전기로 바꾸면은 전류의 세기, 흐르는 전자의 양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 와트를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줘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이 커지면, 높이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많아지고 전류가 커지면 전류의 세기, 전자의 양이 많아지면 전력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1와트라고 하는 것은 1볼트의 전압이 걸린 전기 회로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1초 동안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와트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인지 조금 감이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과 연결을 시켜 볼게요. 전기기구의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선생님이 탐구에 주어줬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전격 소비 전력과 전격 전압은 그 전기기구에 알맞은 소비 전력과 전압이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신데 거기에 선생님이 주어준 자료에는 그 전기기구의 전압.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니까 220V의 전압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기구에 붙어 있는 라벨지를 보면은 전력이 나와 있어요. 얘가 1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압과 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도 알고 전압도 알고 그럼 전류 값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은 전류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220V에 1100W입니다. 그러면은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10W 나누기 220V 해서 5A가 나올 거고요. 다리미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10A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전등은 55W 나누기 220V 해서 0.25A, TV는 220W를 220V로 나누어서 1A, 이렇게 쉽게 전류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류의 세기를 계산했다면 자 봐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각각의 전기 기구들을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전등을 사용하는 시간이랑 집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 동안 이 전등이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랑 하루 동안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한 에너지의 양은 그 시간이, 이용한 시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럼 이용한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총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자제품을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걔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 그걸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여기에서의 H는 시간, hour를 뜻하는 H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력을 얘기할 때는 1초에 사용한 에너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 1초에
50주를 사용했어. 그럼 50W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1시간을 썼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1초에 50W면 얘를 1시간을 쓰면은 곱하기 60을 해주고, 왜냐면 1초를 1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시간으로 해줘야 되니까 1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그게 3600초가 되니까 그걸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면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이 3600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여기 있는 C, H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령량을 곱할 때는요, 시간을 초로 바꿔주는 일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자기기의 전력에다가 시간,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W짜리를 1시간을 사용했어. 그럼 50W시. 50W짜리를 2시간 사용했어. 그럼 50 곱하기 2에서 100W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W시라고 하는 거는 1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을 나타내니까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배터리에서 위에 있는 배터리는 3.7W시, 1시간 동안 3.7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인 거고, 아래에 있는 배터리는 6W시가 되니까 6W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기 에너지의 양인 거잖아요. 당연히 둘 중에서 6W시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네 가지 밑에 있는 탐구에서 드라이기, 다리미, 그 다음에 전등과 TV의 전력량을 계산해 볼게요. 거기에 주어진 시간은 그냥 선생님이 집에서 사용했을 때의 시간을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으로 나타내서 넣어둔 거니까 한번 계산해 봐요. 헤어드라이기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100W시 곱하기 1시간 해서 1100W 곱하기 1시간에서 1100W시가 되는 거고, 다리미는 2200W 곱하기 1시간 해서 2200W시, 전등은 55W 곱하기 10시간 해서 550W시, TV는 220W를 5시간, 그래서 1100W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기구의 전력량을 계산할 때 3600을 곱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1100W시를 사용했을 때 사실은 이 1100W시라는 이걸로 우리가 전기 요금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얘는 TV를 5시간 사용했을 때잖아요.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낼 때는 어떤 단위로 되겠어요? 얘를 하루 사용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사용한 그 전기 요금을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요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기 에너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를 지금 드라이기랑 다림이랑 전등만 TV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총 전력량이 지금 4950W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한 달 사용했을 때 전기 요금을 낸다는 거죠. 그럼 단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m를 그냥 1000m로 쓰지 않고 1km로 바꿔서 사용하듯이 여기서 나와 있는 와트시도 킬로와트시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0m가 1km가 되듯이 1000W시가 1kW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950W시는 4.95kW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사용한 게 4.95면 이거를 30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기구의 총 전력량도 여러분이 잘 계산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기요금표 보는 법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만약에 우리 교실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500kW시였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간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중에 3번 구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요금이라는 건 기본이니까 딱 한 번만 내는 거거든요. 그럼 3번 구간의 기본 요금인 7,300원이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 중에서 0부터 200까지의 요금과 200부터 400까지 사용했을 때의 요금과 400부터 500까지의 요금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조금 사용했을 때 요금은 싸서 9,093점
3원이 되는 거고요. 많이 사용했을 때 400을 넘게 사용했을 때는 280.6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kWh를 썼을 때는 기본 요금은 7,300원이 되고 500 중에서 200은 200 곱하기 93.3원. 그 다음에 200부터 400까지 또 200은 200 곱하기 187.9원. 그리고 그 400을 초과한 나머지 100만큼은 곱하기 280.6원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이 누진 구간을 300, 그 다음에 50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요금 부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전기세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이 전기세라고 하는 게 조금 썼을 때랑 많이 썼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쓰냐, 집에서 쓰냐, 공장에서 쓰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소비 전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전기와 자석을 연관시켜서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